자,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맨 꼭대기를 한번 잠깐 봐요. 385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니은본에 일괄경매를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면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다 들고 설명은 다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에서 제일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항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경락대금 중에서는 토지대금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못 받는다. 요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를 가서 보냐면은 이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성이 있는가? 물권자 청구권, 일단,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는 은행이죠. 은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이니까. 이 저당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줄 거냐라는 건데,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 종류가 3개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줄줄줄 불러내셔야 돼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을 방해 배제, 이 제거를 다른 말로 뭐냐?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중에서 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안 주는 것은 요 반환 청구권만 없어요. 그러면 요 2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물권 청구권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고 해야지. 2개가 있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물권 청구권 있다. 단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교재를 잠깐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3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정 가운데 4번에 보니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렇게 나왔어요. 저당권 구제된 침해로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서 양가로 2번 가로에 구제 방법에 1번에 물권 청구권 들어있죠? 예, 물권 청구권.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이 판례 바로 위에 보면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위에 줄에 보면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형합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가면서 저당권자인 은행에게 물권적 청구권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3개 중에서 2개만 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주고 어떤 건 안 준다? 반환 청구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문제를 좀 보냐면은 보충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 문제 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보충 문제 2번 풀었나요? 그럼 2번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보충 문제 2번을 먼저 풀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자는 부정성에 따라, 자, 부정성은 함께 옮겨가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부정성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대표적인 게 부정성이에요. 저당권자는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고 여기 이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에 따라서 누가 지금 그 부정성에 따라서 누가 저당권자가 나거나 채권자가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자. 그래서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다. 다시 한번 저당권자하고 채권자가 뭐 하다고요? 동일인,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 피담보 채권에 따라서 채권자가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자.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가 전세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4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번 나온다? 4번. 그러면서 제가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서 똑같은 판례가 4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전세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갑이 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합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을이 이 전세권자다. 근데 전세권자 을이 개털이야. 개털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서 아바의 병이 대신 전세금을 아바의 이 병이 전세금을 줬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들어가서 살기는 전세권자가 을이 살고 계약도 을이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의에 따라서 가불병 합의에 따라서 전세금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놓는다고요? 병 앞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병이 받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병이 받는다. 3자 합의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채권을 지금 3억 원을 빌려준 건 을이 빌려줬죠? 근데 이 채권, 3억 원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고, 가불병 3자 합의에 따라서 이 저당권에 대한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할 수 있다고요? 병 앞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똑같은 판례가 4번 나와.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다 똑같은 판례가 4번 나온다고요.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동그라미 저당권자는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다. 유효. 잠깐만 이 교재 판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내용이 교재에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3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번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번의 예외. 판례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권자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슬롯이 자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형합해 주세요. 채권자, 채무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나온다? 4번. 전세권에서도 제가 한번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판례 내용이 4번 등장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2번에 2번 토지 저당권자 은행이 지상 건물을 일괄 경매하는 경우에 그가 우선 변제받는 범위는 토지 매각 대금에 한정된다. 일괄 매매 여기 일괄 매매가 들어갔을 때 매각 대금은 어디만 받는다고요? 토지 매각 대금만 일괄 경매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아까 이거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순위가 몇 순위라고 그랬어요? 2순위라고 했어요. 2순위. 법원이 1순위고 비용상환 청구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이 2순위고 그럼 뭐가 3순위냐? 3순위는 쉬워요. 3개월분의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 8조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권이 3순위야. 그럼 4순위는 뭐냐? 4순위는 국세, 지방세가 당해세였을 때 4순위고, 그 다음에 5순위가 경매를 집어넣은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를 집어넣은 자가 5순위가 되는 건데, 조금 있다가 배당 순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했어, 사실은. 5순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다 외운 거야. 내가 몇 번을 반복하는 바람에. 이제 저 법원에 가서 경매해도 돼, 그 정도가 되면. 벌써 순위를 내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몇 순위로 경락 배당 받을 거냐. 이거 이미 내가 웬만큼 다 해줬다고 벌써. 자, 그래서 제3취득자는 2순위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고, 4번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대위 변제 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3취득 대위 변제. 여기 보세요. 제3취득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위 변제. 대위 변제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할 수 있는데 거기 대위 변제라는 것은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권적 반환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뭘 갖지 않는다고요? 반환 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는데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래서 5번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뭐를 좀 볼 거냐면은 그 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386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가니까 중간에 2번입니다. 중간 2번에 우선 변제를 받는 우선 변제 효력과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양간 2번에 저당권의 우선적 지위,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을 해서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만약에 1순위가 이게 저당권이 1순위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순위로서 여기에 전세권 또는 지상권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순위로서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권리가 이렇게 1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3순위가 해당 목적물을 갖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 어디서부터 말소가 됩니까? 이게 지금 순위상으로는 이게 2순위 저당권인데, 여기 1순위 저당권, 여기 2순위 저당권끼리만 놓고 놨을 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당권이 이게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있으니까 이 저당권서부터 해서 다 말소를 하니까 이 뒤에 있는 거 다 말소가 됩니다. 물론 이 저당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말소가 돼서 경락인은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말소가 됐다는 소리죠? 네. 아무것도 살아남은 게 없어요. 몽땅. 이것도 죽고 가운데 끼어 있는 것까지 몽땅 다 말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바꿔볼게요. 바꿔서 만약에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위에 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것이 먼저 선순위다.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저당권보다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선순위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저당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소가 안 되고 경락인이 인수해 가야 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인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배당 신청을 했어요.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권을 갖다가 끝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니까 살아남는데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목적물이 매각됨과 동시에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원래는 살아남는 게 정상인데 선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함으로써 매각이 그 목적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전세권도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쪽 그 387페이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에 보니까 배당 순위가 나왔는데 배당 순위의 1순위는 경매 실행비용, 집행비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 박스 2순위에 보니까 제3취득자의 거기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입비 들어 있죠? 예. 3순위는 소액 임차인.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한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퇴직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4순위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국세, 지방세 중에서 당해세는 먼저 받아. 그다음에 5순위가 그 저당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담보권이 경매에 넣었을 때 순위가 몇 순위다? 5순위다. 그래서 아까 요 저당권자가 경매 진로는 몇 순위라고 했어요? 5순위. 그래서 5순위예요. 경매 순위로서 배당 순위가 5순위다라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쭉 봤는데,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저기 보충 자료 일단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03번 문제는 많이 어렵죠? 예, 03번 문제는 여러 가지가 혼합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상급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면 앞에 저당권 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올린 문제를 하나 냈는데 그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근저당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권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그런데 이건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제 거기 이 문제가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가 등기가 격리돼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의 상대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금 이따가 근저당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을이 지금 채권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입니다.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20억의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근저당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서 발생한 피담보 채권이 뭐 했다고요? 소멸이 됐다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등기가 이전에 부기 등기됐다. 그러면 요게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냐 했더니 병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병. 그래서 요게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을 소멸을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요것은 파는 것은 누가 팔았냐 그러면 갑이 팔았습니다. 그럼 갑이 팔은 거 뭐예요? 양도인. 그럼 사간 사람은 누구예요? 양수인입니다. 그러면 말소를 청구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말소 청구하면 양수인한테 청구를 해야 돼. 뭐한테 한다고요? 양수인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에 격리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원인은 그럼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병으로 넘어갔다. 자, 병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지금 요 사람이 지금 양도인이 되겠죠? 그럼 요 사람 뭐가 돼요? 양수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으면 이 소멸을 원인으로 해갖고 지금 갑은 요 양수인한테 말소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양수인한테 해야 돼요. 양수인.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양도인이라고 나왔죠? 네, 양도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양수인한테 양수인. 자, 그래서 양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자, 두 번째,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 미친다라고 그랬는데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거기 때문에 그게 불법으로 경작됐다 하더라도 수확물은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거예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갑이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서 이 부동산에 있던 소유권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에 있던 저당권도 말소를 시켰습니다. 말소시키고 위조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말소가 되거나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A가 갖고 있던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위조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다시 한번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이 존속 요건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위조가 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겁니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면 소멸하지 않으니까 뭘 하면 되냐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돼요. 뭘 하면 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A가 말소해박 등기를 하기 전에 이 갑이가 지금 가지고 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걸려있던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진행됐네.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했어요. 경락대금을 완납을 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나요? 민법 187조가 적용돼요. 187조에 상공 판경기할 때 경이 경매. 경락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소유권 취득을 해버렸어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여기도 소유권이 있고 이 사람도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이 남아있는 거죠. 이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이 충돌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건 죽은 거고 이거는 취득한 거고 말소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아직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죽인다. 그래서 그대로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병이 취득해.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A를 어쩌지? 어쩌긴 A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무단으로 위조해서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3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의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진 매수인이 자 여기서 매수인은 누구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경락인을 뭐라 한다고요? 매수인. 그 경락인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 이거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그게 건물이 있기만 하면 미등기 무허가라도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게 미등기 무허가라도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발생한다. 있기만 하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미침으로 슬러시 짜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박스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습법상 물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관습법상 뭐라 한다고요? 물건. 관습법상 물건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명관분양이라고 암기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명관분양. 명이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뭐로 본다? 물건.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니까. 별개의 독립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와 독립해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쪽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메일 정리 노트 4번을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이것도 난이도 상급에 관한 문제로서 이걸 맞추면 이제 80점대로 근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너나 나나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소리죠. 자, 이거 몇 번이 답이다? 이거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자, 봅니다. 04번에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권리 상호간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서 간다. 저당권의 배당 순위가 몇 순위였어요? 5순위. 이거 3개월분의 임금, 3개월간의 퇴직금 이거 몇 순위야? 3순위야, 이거 3순위. 요거 말고 3순위 하나 더 있어. 뭐가 또 3순위라고 그랬어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이 3순위예요. 요거까지 합쳐서 해서.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에 담보된 그 비용은 5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3순위니까 먼저 우선 배당받는 거 맞네. 두 번째,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보증금 일정에 이거 뭐라 그래요? 소액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소액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은 건 저당권자보다 우선을 받는다. 이거 몇 순위? 3순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하네, 이제.
3번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그 목적물은 매각으로 승인한다. 이겁니다.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선순위인데 이게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목적물이 매각됨으로써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지금 선순위라고 돼 있죠? 예.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지상권이 선순위니까 매각으로 뭐한다? 인수. 근데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뭐한다? 소멸. 맞습니다.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인수,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 4번이 그거네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즉 경락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맞네요. 5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럼 가압류가 선순위, 저당권이 후순위죠? 예.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땡. 이거는 동순위입니다. 뭐라고요? 동순위. 순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다. 무슨 순위라고요? 동순위. 동순위야, 동순위. 자,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가압류 채권자가 후순위입니다. 순위는 동순위다. 아니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가 뒤에 있으면은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가압류가 뒤에 있으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 거고, 가압류 채권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뒤에 있다면 순위는 무슨 순위로 간다고요? 동순위.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등기법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 04번이 5번은 가압류와 저당권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동순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쉬었다가 와서 이제 근저당으로 가겠습니다. 칠판을 싹 지웁니다.